안녕하세요. 7월 8일. 자, 7월. 이제 익숙해졌죠?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금방 한 달이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많고, 자, 시간을 엄청나게 잘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하는 일이 많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 일 중에,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을 찾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헌법 실력을 계속 늘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헌법이 점점 이슈가 되고, 예전에는 헌법이 뭐야? 관심도 없었는데 점점 국민 일반 헌법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을 알아야 법을 아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정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헌법 실력은 당연히 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실까요? 7월 8일 월요일 헌법 문제입니다. 자, 법원지 9구 문제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게 몇 개인가 이런 문제, 개수 문제 참 잘 안 나오는데, 자, 몇 개인가 살펴봐야죠. 그래도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좀 볼게요. 약간 화면이 좀 그랬어요. 제가 기능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명확성 원칙, 이거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서도 나오고요. 법치주의 원칙에서도. 자, 그러면서 우리 대륙법계를 계승했기 때문에 법률유보 중요하죠. 법치주의 원칙의 법률유보. 자, 그런데 이 법률유보는 입법을 해라. 입법을 하고 입법부가 입법을 하면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대로 국가는 작용한다. 자, 그런데 이 법률을 만드는 영역이 침익적 영역에 두 군데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이죠. 가장. 그 다음에 조세.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법치주의보다도 조금 더 엄격히 쓰셔야죠. 수익적 또는 수혜적 이런 말 쓰면 여기는 좀 완화된다. 여기는 엄격하게 이걸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완화한다. 그러면 법률유보는 유회유보라는 걸 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거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 구체적 위임. 다만 자, 조례, 정관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정관 같은 자치규약이죠. 이런 것들은 자,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률유보에서 입법부가 법률 만들 때 침익적일 때, 수익적일 때 엄격하고 완화한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법률유보, 법률을 만들 때 기준이 동일하진 않죠. 대표적인 게 명확성 아니에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을 만들 때 엄격히 요구하는 건 침익적, 완화된 건 수익적, 그 다음에 위임을 통해서도 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죠. 이렇게 법률유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 가서 인신의 자유 이 편에 가면 12조, 13조, 27조 사항 이렇게 갖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야. 그 중에 이 13조의 1항에 행위시법주의 이거 하면서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법률유보, 명확성 원칙. 나머지 명확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입법부가 선택한 법률 용어라든지, 자,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이고요. 시행령이라는 대통령 명령이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죠. 국무총리, 각부장관, 총리령, 부령 이렇게만 좀 줄여 쓸게요. 총리령, 부령이죠. 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여기서 선택한 법률 용어 자체가 그 자체가 명확할 걸 요구 안 해요. 적어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일반 다의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시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요건 여기서는 명확성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여러 번 법률 만들 때 장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과거, 신뢰보호 정당한, 신뢰에 대한 신뢰보호, 그러면서 과거에 소급입법 금지. 여기 명확한,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급입법 금지하는 건 안전성. 예측 가능성도 안정성. 그렇지만 여기는 객관적 안정성. 왜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 누군가의 주관적 신뢰를 정당하니까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다 지킨 법률일 때만 잘 만든 법률이다 해서 법률 심사는 이렇게 이중으로 심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요거까지 더불어 알아두신다면 아마 법치주의에서 법률유보.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건 법률 우위 원칙은 경찰학, 행정법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옳지 않은 것 해갖고 몇 개 개수를 골라라 했는데, 자, 볼게요. 자, 기억,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요거 나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많이 외우시죠.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부분하고 미풍양속은 자, 객관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다 너무. 그래서 요거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명확성 원칙에
빠르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전 질서, 미풍양성을 해야 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 도덕률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그 범위를 알 수가 없다. 너무 포괄적이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한다. 니은 명확성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 권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그래요. 기본권 보장, 인신의 자유. 법치국가 권리, 법치국가 원리 두 군데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 아우 맞네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 주택 3법 다 합헌이었죠.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게 정당한 사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다음에 자 피해자 승낙도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자 요거 전부 다 합헌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임대인 갱신 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맞은 지문. 자 리을 볼게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자 금지행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해서 규정해야 하고, 맞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다 해서 그렇다 해서 반하는 건 아니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 그러면 틀린 거 2개, 맞는 거 2개. 어쨌든 2개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성 원칙은 단순 암기 사안처럼 많이들 학습을 하십니다.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나서 암기까지 곁들여진다면 아주 좋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명확성 원칙 7월 8일 월요일 매일 헌법 시작했는데요. 또 일주일 쭉 달려보셔야죠. 자, 정인영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헌법 실력 쭉쭉쭉 늘어갈 겁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